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병수 현 김포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선거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4년의 성과를 내세우며 거침없이 멈춤없이라는 말로 재선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수 현 김포시장은 30일 출마 선언과 함께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난 4년의 성과를 내세우며 완벽한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공약부터 꺼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조기 착공을 실현하고 노선 변경 없이 김포경찰서역, 북부 2역, 통진역을 조성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을 통해 김포를 서울 핵심 교육벨트와 직접 연결하고 서강급을 이어 교통망 공약 외에도 김 시장은 경제와 교육, 보육 등 핵심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R&D 단지 유치, 3만석 규모의 한강블루 아레나 건립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글로벌 관문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육 혁신을 위해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한편 24시간 돌봄 시스템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국가대표급 책임 보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시장은 철책이 사라진 한강변, 김포 그린 로드 등 수변 인프라를 확충하고 행정지원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시민시간 환급제 도입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 시장은 민주당 후보가 김포시장이 될 경우 무엇이 가장 걱정되냐는 기자 질문에 인천과의 5호선 연장 노선 협의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추가역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에 혹시나 휘말려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다시 보면서 정치판으로 다시 옮겨놓고 나서 그런 노선에 대한 조정이 있을까? 혹시나 김포시가 양보하는 일이 생기거나. 김 시장은 선거일까지 현장을 누비며 세부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남준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30일 송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에서 후원회장 위촉식을 열었는데요. 송 전 대표는 계양은 제 정치적 고향이자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김남준이 걸어갈 계양과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큰 정치의 길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도 송 전 대표의 뜻을 제가 이어가겠다며 계양은 나의 심장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게 품고 총력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송 전 대표를 연수 갑에, 김 예비후보는 계양 을에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양천구 신정 차량기지를 찾아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인력 공백과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신규 채용 지연, 육아휴직 대체 인력 미충원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경영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해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며 대체 인력 문제 역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임수송 손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추가 발행합니다. 다음 달 4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 1,000억 원이 11일에는 서울배달 플러스 땡겨요와 이 서울사랑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 500억 원이 차례로 공급됩니다. 특히 온라인 상품권은 자치구 구분 없이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해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꾼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청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를 김호 기자가 만나 출마 배경과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무려 8만 9천 세대에 대한 정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대장 홍대선 착공,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착공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신정 차량기지를 김포로 이전하는 2호선 연장안에 대해서도 협약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해냈지만 그 중요한 과제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더 다음 단계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못한 일들도 많이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재가 다시 출마해서 양천의 확실한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도시공학 박사이고 토목시공 기술사입니다. 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런 기술적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서 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기술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도 보좌관을 했었고, 청와대에서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청에서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저는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국정 경험,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가장 큰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저의 경험과 역량을 양천구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두 번째 임기의 가장 큰 과제는 지하철 문제입니다. 우리 지하철의 대중교통 불편함은 신월동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동 전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많은 세대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날 텐데, 과연 대중교통 도시철도망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제 임기 두 번째의 과제는 지하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목동선을 T자 노선으로 재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L자 노선을 신월동에서 마곡을 연결하고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구로를 추가로 연장을 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국토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호선 김포 연장안에 대해서도 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월동에 135동 중심에 신월 사거리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월동 주민들에게도 목동선뿐만 아니라 2호선을 탈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하철망과 동시에 우리 양천구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기업도 부족하고 기업 활동의 지원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이전된 부지, 그리고 목동 운동장 일대와 유수지의 개발,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기업과 기업 활동이 강한 인프라가 형성됨을 통해서 양천구에 활력 거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년 후면 양천구에 대규모 어떤 개발이 끝나서 정말 편안한, 그리고 최신식 아파트와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이제 도시철도망이 확충돼서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 보육부터 평생학습까지 촘촘하게 생애 주기별 교육 내용이 풍부한 콘텐츠로 채워져서 누구도 인정할 만한 그런 명실상부한 교육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주민들께서 임기 중에 제안하셨던 많은 내용들 이뤄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양천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국회의원과 다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뽑아주십시오. 저 이기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정부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재선에 성공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정부의 방향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건지 미래로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부의 시정에 있어서 성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미군 기지 캠프 잭슨에 대응그룹을 유치했고 GTX-C 착공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그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물류단지도 백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의정부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정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특히 지하철 8호선의 연장과 같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기반을 갖췄던 것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어줘서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 선택, 이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 성과로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이전 문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의 배치 부지의 선정 등 갈등에 있는 문제를 서로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우리는 큰 중요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반을 다졌던 것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선상에 선 후보라고 하는 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시작을 하면서 중앙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고 경기도에서 행정부지사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수원시 부시장을 겪으면서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일이 속도감 있게 되어질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비전을 구체화시켜 갈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과 누구보다 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 저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정부는 한 단계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 지금 출발하기 위한 터를 준비해 뒀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 편하고 삶이 더 여유롭고 그리고 더 자족성이 높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많은 갈등과 현안을 시민과 함께 타협과 합의로서 이끌어내가는 이 좋은 전통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부천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된 부천 아트센터가 어느덧 개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정통 클래식 공연부터 콘서트, 전시까지 아우르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민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박은혜 부천 아트센터 대표이사를 만나 지난 3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문화의 힘이 엄청 세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내게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김구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문화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타인의 행복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걸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천 아트센터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천의 문화 플랫폼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곳을 찾고 여기서 만나는 것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다시 쌓여서 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3주년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 공간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검증하는 시간. 이제 이 검증은 끝났다. 네, 이 공간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리가 좋다는 평을 이제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홀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BAC 부천아트센터를 베스트 아트센터로 부르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져도 되고 지난 3년간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연기관으로 만든 지자체 콘서트홀이죠. 그러니까 아트센터잖아요. 저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공공성에 맞는가. 두 번째는 전문적인 홀인가. 공공성과 전문성인데 지난 3년을 두고 보면 우린 전문성에 대한 검증 끝났다. 네, 그러고 이제는 우리가 시민에게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를 연구할 때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래식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렵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거기에 다가가기에 매니아층을 빼고는 좀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아트센터는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좀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저희가 새롭게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3주년을 계기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방향의 전환과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기존으로 하고 있던 고품격 클래식 공연, 뭐 조수미 선생님의 공연이랄지, 그 다음에 많은 좋은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26년부터 저희가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요. 약간 생애 주기별로 맞춤의 그런 연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전에 11시에 하고 있는 브런치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출신인 피아니스트 박상욱 선생님이 한 분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토크 콘서트로 열는 콘서트가 있고 그다음에 퇴근길 직장인을 위한 재즈 콘서트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공연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저녁 간단히 먹고 공연에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5월부터 새롭게 생기는 것이 로비 콘서트입니다. 점심시간에 좀 다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무료 클래식 공연. 저희가 그 제목을 모두의 클래식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거든요. 그런 클래식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개관 3주년을 맞아서 무료로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는 잔디밭에서 하는 파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디바스라는 클래식을 하는 여성 소프라노 3분, 에노 그리고 프레스텔라까지 해서 클래식에서부터 크로스오버 뮤직까지 시민들에게 지금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부천아트센터가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천아트센터는 문화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문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것이 하나로 잘 엮어서 부천 도시의 이렇게 문화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천아트센터의 역할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있는 3년이거든요. 제가 그 안에 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전진하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이호철 북콘서트홀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북콘서트 문예 북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문예 북흥 주인공은 5.18 푸른 눈의 증인 저자 폴 코트라이트와 대중음악 평론가 이경준입니다. 5월 18일 토요일에는 5.18 푸른 눈의 증인의 저자 폴 코트라이트를 초청해 외국인의 시각으로 조명한 5.18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 30일에는 아버지와 딸이 34권의 세계 문학을 읽으며 나눈 편지와 대화를 엮은 책을 만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환경 에세이 왜 서울에 살아를 펴낸 환경평화 활동가 김규영과 배우 문정희가 자신의 반려견 마누와의 시간을 기록한 책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